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정택렬입니다. 오늘 전체 업무보고는 17개 부처청 및 위원회가 오전 오후로 3번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4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서대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로 과학기술, 정보, 방송,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관계된 기관입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거 또는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 거기에 거의 준하지 않나. 전기를 발명한 거 이런 수준.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아주 매우 치열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라고 하는 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는 괴로운 일이긴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어렵다. 또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즐겁긴 한데 똑같이 다 쉽다. 그럼 결론이 뭐냐?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로 결국 결판 나죠. 시험 문제가 어려웠냐, 쉬웠냐는 사실은 기준선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인데 다 똑같죠, 조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국제적인 전쟁 위기, 또는 질서의 불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 모든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처하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정말 기술 대전환 이것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강점이 있죠. 어쨌든 그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반발짝 빨리 가느냐 반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에서 예측치죠. 2.6%로 대폭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예측이 전 수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를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죠. 그런데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과학기술부가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죠. 사실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됐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총리님 막 부담 확 되죠? 네, 뭐 부담도 별로 되지만, 부담이 안, 이 표정이 별로 부담되는 표정이 아니에요. 네,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양면이 있죠. 매우 유효한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 인권과 관련된, 또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죠.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균형점을 찾기보다는 아예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하고 보호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호도 잘 하면서 활용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려면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죠.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죠.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제 새롭게 구축이 돼서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해드릴 일이 좀 많죠. 저는 그 중에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다.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긴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거죠.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뭐 이런 것만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